세상에 알려진 모습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무대 위 박지현은 빛나지만 무대 밖에 그는 상상 이상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를 진짜로 알고 있나요? 치약을 입에 짜는 남자, 홍어를 만마리 썰던 사나이, 그리고 미역국에 양파를 넣었던 전설의 허당. 이번 영상에서는 팬도 몰랐던 박지현의 반전 매력 터프엠을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짜 박지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1. 치약을 칫솔에 짜지 않는 남자, 비정형 습관 속의 창조적 사고. 박지현은 겉보기엔 단정하고 반듯한 이미지지만 의외의 일상 루틴 속에서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칫솔에 치약을 짜지 않고 입에 직접 치약을 짜는 습관입니다. 예능 트랄랄라 브라더스 촬영 도중 이 사실이 동료들에게 공개되며 촬영장이 술렁이었죠. 동료 가수 안성훈은 그 치약 자주 빌렸었는데 충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게 주변이 안 더러워져서 좋아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기이한 습관이 아니라 비효율을 제거하는 사고 회로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배운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움직이며 무의식적으로 삶을 구성하죠. 하지만 박지현은 그 기본이라는 틀조차 의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실용적인 루틴을 구성해낸 겁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MBTI, 즉 ENTP, 토론가형의 핵심 속성과도 일치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효율 추구, 사소한 습관에서 혁신을 찾는 태도, 이건 단지 양치 습관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그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구성하거나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풀어낼 때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지 못한 습관이 있진 않으신가요? 왜냐면 박지현의 이 작은 루틴은 말합니다. 틀을 깨야 비로소 나만의 효율이 완성된다고. 사실 JYP 아이돌의 꿈에서 트로트 무대로 꺾인 꿈의 역전 드라마, 박지현은 지금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꿈은 아이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JYP 아이돌이 되는 것이었죠. 원더걸스 2PM, 그 시대를 장악했던 JYP 가수들을 보며 그는 가수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절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어머니가 그 꿈을 반대했습니다. 노래랑 춤은 취미로만 해라. 그 한마디에 어린 박지현은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어를 전공했고 해양경찰 공무원을 목표로 또 다른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우연히 본 미스터 트롯 시즌 1,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묻어두었던 열정을 깨우고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무대에 대한 갈망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죠? 미스터 트롯 2에서 준우승, 선을 수상하며 마침내 진짜 가수가 된 것. 박지현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이 됐다는 게 정말 행복했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가족의 반대, 현실 적응, 자기 질문, 재도전 증명, 이 일련의 과정이 박지현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증명합니다. 그의 길은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돌아섰던 길 위에서 다시 선택한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당신의 꿈, 과연 완전히 끝난 걸까요? 박지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연된 꿈은 언젠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돌아온다. 사실 3. 중국어 유창자 그 이상이다. 글로벌 무대를 준비한 조용한 이력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래만 잘하면 되지.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박지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말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2년간 중국 상하이에 거주했습니다. 단순히 잠깐 다녀온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제 생활을 했고 중국어 웅변 대회 대표로도 선발될 만큼 언어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이후 귀국 후에도 이 흐름은 계속됐습니다. 대학에서는 중국어학을 전공했고 해양경찰 의무복무 당시에도 중국어 특기병으로 근무했죠. 예능 나 혼자 산대선
시장 상인과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이 방영돼 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잘한다는 표현으론 부족하죠. 그는 문화 코드를 이해하며 언어를 실전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트로트 가수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단순한 특기가 아닌 장기적인 무대 확장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무대에서 딕션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습니다. 발음이 선명하고 가사의 호흡 처리가 섬세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조와 억양이 중요시되는 중국어를 통해 그는 이미 발성 구조와 리듬감을 훈련해온 셈입니다. 글로벌 K-트로트 시대, 만약 누군가 아시아를 넘어 진짜 국제형 트로트 가수가 된다면 그 시작점은 어릴 적 상하이 골목에서 시장 상인과 주고받은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작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건 언젠가 전혀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해양경찰에서 트로트 무대로 이중생활이 남긴 결정적 전환점. 박지현은 원래 공무원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양경찰 특채 공무원, 그는 중국어 능력자 전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미 해양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안정된 길을 포기했나요?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무를 하면서 느꼈어요. 이건 제 길이 아니구나. 이건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서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죠. 누군가는 공무원 포기라는 키워드만 보고 무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힘을 발휘하고 어디서 소진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해양경찰 시절의 경험은 그가 지금도 무대 위에서 강한 집중력과 체력, 책임감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능 촬영, 전국 투어, 라이브 공연, 모두 일정이 촘촘하고 체력 소모가 큰 환경이죠. 하지만 그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철저한 루틴, 정확한 태도. 이건 군복무 시절에 체득된 일정한 패턴과 리듬감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난 선택은 정말 실패였을까요? 박지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돌아가야만 내가 설 무대를 더 명확히 보게 된다고. 사실 홍어 1만 마리 썰던 남자, 진짜 화러 보이스의 기원. 박지현, 대중은 그를 화러 보이스로 기억합니다. 싱그러운 음색, 신선한 감성. 하지만 이 별명에는 진짜 물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실제로 수산시장 출신, 수산업계 실무 경력 5년 차의 베테랑입니다. 해양경찰 복무 후 진로 고민을 하던 시기 고향 목포로 돌아온 박지현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수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빌이 아닌 물류, 판매, 손질,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시장 한복판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특히 홍어, 목포의 상징이자 다루기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생선이죠. 박지현은 방송에서 홍어를 10,000마리 넘게 손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가 다룬 홍어는 선홍색으로 살이 살아있어야 하고 냄새 없이 정교하게 썰어야 하며 익숙한 손놀림 없이는 제대로 된 형태조차 만들기 힘든 장긴 영역의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익힌 건 근력만이 아닙니다. 섬세함, 도구를 다루는 감각, 직업적 자존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칼같이 정확한 박자의 소화력, 거침없는 눈빛과 안정된 호흡, 그건 단지 타고난 감이 아닙니다. 5년간 새벽 바다 냄새를 뚫고 얼음을 만지며 익힌 생활의 리듬이 지금의 화러 보이스를 만든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박지현, 그는 그저 예쁜 목소리의 소년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현장의 냄새가 밴 진짜 노동의 언어를 부를 줄 아는 가수입니다. 사실 밥도 못하던 남자, 군대에서 들킨 허당의 민낯, 하지만 이쯤에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은 1만 마리 넘게 썰었지만 밥은 제대로 못 짓는 사람, 박지현입니다. 해양경찰 복무 당시 막내였던 그는 요리 당번으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요리를 한 번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은밥이라고 불린 전설의 탐밥 사건. 밥을 푸던 선임이 숟가락을 멈추고 말합니다. 야, 밥이 아니고 이건 그냥 탄수치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실수. 미역국에 양파를 넣은 사건. 한국 요리에서 미역국과 양파는 절대 만나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식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역국에 당당히 양파를 투입합니다. 결과는 대재앙. 선임들의 평가. 이건 그냥 양파물이다. 그의 요리는 신선한 실패 그 자체였고 훈련소 식당에서는 오랫동안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푹 쉬면 다행이야에서는 소금과 설탕을 착각해 음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장면이 방송됐죠. 그는 말합니다. 짜서 단 줄 알았어요. 더 넣었는데 더 짜졌어요. 그 순간 그냥 죽고 싶었어요. 이 허당미, 가식 없고 순수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박지현의 반전은 그를 더 입체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무대 밖에서는 허당. 그 간극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고요?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허술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오니까요. 사실 7.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계속 넣었다. 허당미의 정점. 누군가 소금과 설탕을 헷갈렸다고 말하면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넘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넣었다면, 그리고 그걸 설탕이라고 굳게 믿으며 넣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레전드입니다. 박지현, 그는 푹 쉬면 다행이야 촬영 도중 요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수 중 하나를 남깁니다. 무인도에서 직접 요리를 하던 중 그는 단맛이 부족한 것 같다며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계속 추가합니다. 멤버들은 경악했죠. 짠맛을 느꼈지만 이건 설탕이다. 근데 좀 더 단맛이 필요하다. 이 믿음 아래 그는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결국 요리는 짠맛 폭탄이 되었고 그 순간 박지현은 멈칫하며 말합니다. 아,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순수함,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여유, 바로 이 사랑스러운 허당미가 그를 팬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각인시킵니다. 그는 완벽한 스타가 아닙니다. 실수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마저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사람. 그렇기에 우리는 소금과 설탕을 헷갈린 그 순간마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8길치인데도 자신감 폭발, 여행은 기세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 일명 길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그 길치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헤매지 않을 자신 있어요. 보기보다 스마트한 스타일이에요. 자신감 100%, 결과는 0%. 박지현은 길치라도 괜찮아 방송에서 스스로 나는 길을 잘 찾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길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여행은 기세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즐길 줄 아는 마인드. 그는 현지인들에게 길을 묻고 사진을 찍고 길을 잘못 들어도 한 번쯤은 웃습니다.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이 긍정과 여유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수조차 즐기는 태도. 이게 진짜 박지현의 매력입니다. 길을 잃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결국 자기만의 길로, 무대 위로, 우리 마음속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사실 한 번도 취해본 적 없는 남자, 박지현의 조용한 사생활,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를 휘어잡는 폭발적인 가창력, 카메라 앞에서는 늘 밝고 여유로운 모습. 그런데 박지현은 무대 밖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말했습니다. 저 활동을 잘 안 해요. 사실 친구도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 하지만 가장 많은 이들의 반응을 끌어낸 건 그의 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주량을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가 가장 많이 마셨던 건 추석 때 위스키 한 잔 정도. 그때조차 나 생각보다 잘 마시네? 하고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주는 일종의 소통 방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박지현은 그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을 잘 마셔야 친해질 수 있다는 통념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택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솔직하게. 무대 위의 열정과는 상반된 이 모습은 그의 깊이 있는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걸 노래로 표현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박지현은 우리가 노래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미스터리한,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는 가수입니다. 사실 10팬을 향한 디테일, 지역 축제마다 의상을 바꾸는 남자,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무대에 임하는 태도에서 완벽한 프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의외의 습관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 무대에 설 때마다 그는 그 지역 테마에 맞는 의상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 축제에 가면 붉은색 의상, 마늘 축제에 가면 아이보리 톤의 마늘 컬러. 단순히 스타일리스트가 권한 것이 아닙니다. 박지현 본인이 직접 어디에 가는 무대인지, 어떤 축제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 의상이 아닙니다. 팬과 지역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자신의 직업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무대를 이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여깁니다. 그는 혼자 돋보이기보단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무대를 꿈꿉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팬덤 엔돌핀에게도 감동을 넘어선 자부심이 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사람. 그래서 박지현은 그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팬심에 응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노래는 귀를 울리고 태도는 마음을 울립니다. 박지현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진짜 프로입니다. 완벽한 스타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 실수도 하고 길도 잃고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인 가수. 우리가 사랑하는 박지현은 그의 노래만큼 사람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박지현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박지현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